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3장 조지 소로스의 투자 철학.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유대인 투자은행가나 상장사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1930년 전후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장이나 투자는 잘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수익이 확정될 때까지 이만저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위험을 극복하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동향을 냉정하게 읽고 매매하는 타이밍을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소년 시절 생사를 가르는 위기를 체험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다. 조지 소로스의 인생은 위기를 체험하고 밑바닥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로하틴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 그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식사 대신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소로스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변호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4년 헝가리가 나치스의 지배를 받게 되자 가족들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집으로 흩어져 숨었다. 많은 헝가리계 유대인들이 나치스에게 학살당했던 때라 그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행운아였다. 그러나 1947년 공산권 헝가리에서 런던으로 이주했다. 소로스는 1952년 런던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지만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몇 달 동안 하층 계급의 노동자를 상대로 행상을 하며 생활을 했다. 이것은 계급 사회인 영국에서 대학 출신인 인텔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이었지만 이후 그 경험이 그에게는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소로스는 런던의 투자은행에 견습사원으로 취직하여 1959년 뉴욕의 FM 메이어사로 옮겼다. 증권업자로서 발을 내디딘 후 그는 와사임사, 드레스덴 은행 등을 거쳐 1969년 독립을 했다. 소로스가 다른 투자가와 다른 점은 위험이 많은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런 불확실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런 방법은 런던 대학 재학 중에 유대인 철학자 칼 포퍼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포퍼는 과학은 자신만이 절대로 옳다는 권위주의적인 고정된 가치 세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만이 절대로 옳다는 권위주의적인 고정된 가치 체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학은 형이상학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고 반론을 허용할 수 있는 세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로스는 포퍼의 불확실성과 창조적 진화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의 권위주의적 상장관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장의 흐름에 반론 재료를 제공하는 등 상품 개발이 과학적인 투자를 자리잡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퀀텀, 즉 양자로 명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반주류파 의식이 드러난다. 이 이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자금 유동성과 축적된 자본력의 폭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로스는 양자는 빛의 운동에서 보듯 전체적으로는 파동으로 규칙적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꺾이기도 하고 간섭을 하기도 한다. 더 세밀하게 보면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전자와 충돌을 하기도 한다. 금융이나 경제라는 활동도 수면 아래의 자금이 규칙적인 동향을 드러내 간섭과 충돌을 하며 갑자기 강대한 에너지를 내는 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법률로 보호를 받는 것이나 규제를 받는 것이 싫어 자유활동으로 움직이는 양자 운동처럼 운용 조건이 자유로운 해외 국적 자금으로 네덜란드령 큐라소 섬에서 퀀텀 펀드를 시작했다. 소로스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퀀텀 펀드만도 순자산이 현재 43억 달러 이외에도 쿼셔 인터내셔널 펀드는 16억 달러, 퀀텀 이머징 그로스 펀드는 11억 달러, 쿼터 펀드는 7억 달러, 합계 77억 달러의 운용 자산이 있다. 거기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퀀텀 부동산 트러스트지 소로스 부동산이 관리하는 자산 10억 달러를 더하면 실제로 9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높은 수익의 주된 투자 분야는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선물, 옵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퀀텀 펀드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용 한도는 자금의 약 4배가 상한이므로 한도껏 투자하면 1회에 172억 달러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을 선물 거래로 활용하면 금세 몇 배의 게임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자본의 논리만으로 행동하고 거래의 정실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다. 돈을 벌었다던가 손해를 입었다는 감정적인 평가는 사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소로스가 투자은행가로 추구하는 조건은 선행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거래의 합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매매의 결단을 한정된 시간 내에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행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거래의 합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매매의 결단을 한정된 시간 내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예가 1992년 유럽 통화위기 때 상세한 데이터에 기초해 영국 파운드의 하락을 예언하고 대량으로 내다 판 것이다. 그럼으로써 10억 달러의 차익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파운드를 유럽 외환상장 메커니즘에서 이탈시켰다. 93년 6월 독일 마르크의 하락 예상을 발표, 8월에는 마르크화를 내리고 달러화를 높이는 일을 실현시켰다. 소로스는 여기에 대해 약한 파운드가 허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또 강한 마르크가 자기 비판을 하지 않아 반성을 촉구하려 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탈무드는 투자가들에게 분명 돈벌이와 사회윤리의 조화라는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로스의 행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1994년 2월 소로스가 시장 부정조작 혐의로 영국과 미국 양국 금융사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은 경제윤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
피의자가 될는지도 모른다. 투자 고문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겐 부여된 윤리적 책임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정하는 것이다. 소로스는 자신도 많은 과오를 범한다고 말했다. 이는 끊임없이 긴장되는 투자에 지친 영웅의 고백일지도 모른다. 소로스는 1984년 고국 헝가리에 소로스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학자와 연구인을 서방 여러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헝가리 문화 풍토를 선진 여러 나라에 친숙하게 했다. 최근에는 구소련 과학자들의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억 달러 기금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도 학술 진흥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람들이 학자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한다. 소로스만이 아니라 유대인 실업가는 학문 진흥을 위해 사재를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울고 갈걸? 로트는 비아스 사장에게 찾아와서 격리 직원 슈바르츠가 공금 횡령을 한다고 밀고했다. 사장은 곧 슈바르츠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자네는 주급을 얼마 받고 있나? 20루블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활에 나가기가 어려울걸. 사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또 말했다. 좋아, 배로 올려주지. 이 말을 들은 로트는 화가 났다. 사장님, 그것이 도둑놈을 취급하는 방법입니까? 자네 말이 옳아. 사장은 로트의 말을 시인하며 또 슈바르츠를 불렀다. 슈바르츠, 자네 주급을 60루블로 인상하겠네. 슈바르츠는 싱글벙글하며 나갔고 로트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사장에게 항의했다. 사장님은 도둑놈에게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10년 동안 주급이 한 번도 인상된 일이 없습니다. 잠깐. 사장은 로트를 위로한다.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보게나. 슈바르츠는 해고야. 그런데 그는 주급 60루블의 직장을 잃게 되면 울면서 돌아설 게 분명해. 20루블짜리 직장을 떠나게 되면 울지 않겠지만.